왜 그러세요? 이제 그만하세요.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.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그렇게 검찰을 못 살게 군 거 장관이 와서 좀 변하고 쓰시겠다면서요. 장관님, 네. 이제 그만하시죠. 좀 뭐를요? 민망하지 않으세요? 네. 민망하지 않으세요? 그만하시죠. 질문하십시오.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. 아무리 장관께서 우기시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우겨도 국민들은 한명수 구하기로밖에 안 보여요. 나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볼래요? 장관께서 충분히 자신의 진영이나 또 지지층에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만하십시오. 진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, 의원님. 대검이요,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존중을 해가지고 엄중한 수기와 회의를 거쳐가지고 무혐의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? 대검 부장 중에 2명밖에 찬성 안 했어요.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장관의 수사가 지휘를 해서 그것을 또 받들어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수용해야죠. 또 합동감찰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? 왜 그러세요? 이제 그만하세요.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.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그렇게 검찰을 못 살게 군 거 장관이 와서 좀 변하고 쓰시겠다면서요. 뭡니까 이게? 절차적 정의요? 장관께 절차적 정의 말씀하셨죠? 절차적 정의요? 대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장관께서 지금 지적한 게 담당 검사를 왜 불렀느냐. 거기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검사의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실체적 진실을 좀 알기 위해서 대검의 그 감찰부장, 한동수 감찰부장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불렀다.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충분히 합리적 절차를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불렀습니다. 그걸 가지고 절차적 정의를 따진다고요? 장관님, 절차적 정의요? 월성 1호기 사건 조기 폐쇄, 또 김학의 불법 출금, 이런 것으로요, 문재인 정권이 절차적 정의 산산조각 낸 지 오래됐습니다. 이 무슨 절차적 정의를 또 따집니까, 여기서. 그 다음 제 식구 감싸기요? 그런 말씀 하셨죠? 장관님 어저께.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는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장관님이 한명숙 전 총리 권력을 이용해서 감싸는 거, 이거를 제 식구 감싸기로 하는 거예요. 저는요, 이걸 가지고 또다시 장관님하고 우리 야당하고 또 이 문제로 이렇게 법사위 아까운 시간에 논의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. 왜 이러십니까?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잖아요. 그 시스템에서 결론은 낸 사건입니다.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했고 그 수사지휘를 대검 차장이 수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?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검찰 아닙니까? 그런데 합동감찰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검찰을 공격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대검 차장이 수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지만 그리고 했습니다.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삼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얘기에 대해서 맞다 그러고 좀 공적으로요. 이게 결론이 난 상황이면 아무리 장관이 합동 감찰 권한 또 수사 지휘 권한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치고 어저께 언론 보세요 전부 다. 박 장관이 지금 수용하지는 못해가지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.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볼 때 뭡니까 이게? 총장 직무대행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. 그럼 총장 직무대행이 장관 들이받으면 좋겠습니까?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?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대검 차장은 지금 수사 지휘권도 수용했고 또 장관의 그런 거 다 수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저께 내용을 보면 제가 그러면 녹취록 까자고요. 대검에서 녹취록 낸다면서요.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갖고 와서 한번 까볼까요?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?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.
장관님, 제가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. 박범계 장관이 왜 저러나. 꼭 저렇게 해야 되나. 그리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6천 쪽에 달하는 그거 읽고 있어야 됩니까? 그렇게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까? 지금 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? 예? 왜 이러고 있어요, 진짜. 참 국민들이 이 법무부를 바라보는 눈이요. 편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걸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저에게 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? 아니, 뭐,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드릴 테니까요. 장관 잘 생각하세요. 장관이 이러면 안 됩니다. 조국 장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만뒀죠. 추미애 장관 1년 내내 윤석열 총장과 싸우다가 그만뒀죠. 그래서 겨우겨우 구원투수로 박 장관이 와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중수청 문제로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명수 총리 가지고 이렇게 또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합동 감찰한다 그러고 왜 이럽니까? 조금 자중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? 국민들의 이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못 읽겠습니까? 제가 정말 장관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. 이러지 마세요. 제 식구 감싸기, 절차적 정의, 말은 좋죠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절차적 정의를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, 지금? 절차적 정의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? 제 식구 감싸기? 장관이 지금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? 제 생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한번 물어보세요. 누가 누구를 제 식구 감싸기 하는지.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.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. 결론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. 국민들의 공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관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장관께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답을 좀 드려도 하세요. 네, 답변하십시오.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의원님 고견을 늘 그러듯이 존중합니다. 그러나 합동감찰은 대검의 총장 직무대행도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뭐 그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특히 이 사건처럼 소위 직접 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, 특수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취지는 대검의 총장 직무대행도 인정을 했습니다. 합동감찰을 그래서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행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 주거나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.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향후에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폐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럼으로써 제도 개선도 이루고 조직 문화 개선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. 그래서 합동감찰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어떤 원인에 기인해가지고 발동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립니다. 좀 잘하십시오, 제발 좀. 네, 걱정해 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의 추천, 구독, 공유,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.